1977년 소련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하고 있던 미국의 첩보위성이 한 장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 사진 속의 비행기는 소련이 개발한 새로운 전투기로 보였으며 2개의 엔진과 2개의 꼬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능이 매우 우수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전투기는 뛰어난 상승력과 기동성을 갖고 있으며 최신 장비들이 장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방 국가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소련의 정보기관은 미국에서 성능이 매우 우수한 새로운 개념의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F-14와 F-15로 불리는 이 전투기들은 무장의 성능이나 항속거리, 항전 장비에서 기존의 소련 전투기들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련도 새로운 전투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우선 장거리 항속 능력과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 전투기로 수호이 27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호이 27을 보조하여 제공권을 확보하는 경량 전투기로 미그 29를 개발하기로 합니다. 1969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77년 시제기가 출시되어 시험 비행을 시작하였고 1983년부터 실전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미그 29는 클리모프사에서 개발한 RD-33 터보팬 엔진 2기를 장착하여 마하 2.25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고 1500km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체의 형상은 전반적으로 날개와 동체의 구분이 모호한 블렌디드 윙바디 형태로 공기 저항을 줄였으며 2개의 수직 미익을 가지고 있어 기동성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로는 최초로 헬멧 마운티드 조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조종사가 목표물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조준을 할 수 있으며 기수 앞부분에 있는 IRST는 적외선으로 적기를 탐지할 수 있어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도 금저전에서 적기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그 29의 공기 흡입구에는 특이하게 이물질 방지막이 있습니다. 사실 소련의 활주로는 관리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착륙 시 공기 흡입구로 자갈 등 이물질이 들어와 엔진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 방지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전시에 지면이 고르지 않은 야전 활주로를 이용할 경우를 가정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대신 동체 상부에 보조 공기 흡입구가 있습니다. 엔진 분사구 사이에는 상하로 개폐하는 방식의 에어브레이크가 있으며 그 안에는 제동 낙하산인 드래그 슈트를 수납하는 원통형 장치가 있습니다. 무장으로는 기수의 오른쪽에 30mm 기관포가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고 총 7개의 파일런이 있어 중앙에 외부 연료 탱크를 달 수 있고 주 날개에는 R-27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R-73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달 수 있습니다. R-27 알라모 미사일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인 스페로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레이더 유도 방식과 적외선 유도 방식이 있습니다. 초창기 모델의 경우 사정거리가 40km였고 이후 80km로 연장되었습니다. R-73 단거리 미사일인 아처는 적외선 유도 방식이며 3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조종사의 헬멧과 연동되어 조준됩니다. 미그 29 UB는 복자형으로 훈련용 기체입니다. 좌석이 늘어남에 따라 기수 부분의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레이더를 제거하고 대신 레이더 거리 측정기만 장착했습니다. 복자형은 뒷좌석의 시야가 좋지 않아 전방을 볼 수 있는 장치인 페리스코프를 설치했습니다. 미그 29C는 A형에 비해 동체의 등 부분이 더 커졌습니다. 그곳에 연료 탱크를 넣어 항속거리가 늘어났고 개량된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기존의 기체들이 제공 전투 임무만 수행했던 반면 지상 공격 임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그 29D는 해군의 함상 전투기입니다. 착함용 후크가 설치되어 있고 항공모함 내에서의 공간 확보를 위해 날개를 접을 수 있습니다. 기수의 왼쪽 부분에는 공중 구비를 위한 프로브가 설치되었습니다. D형은 수호이 27의 함상형인 수호이 33과의 경쟁에서 성능 부족으로 패배하여 2대의 시험기만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그 29 K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2010년 러시아의 항공모함과 인도의 항공모함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미그 29M은 미그 33으로도 불리는 기종으로 전면적인 개량 과정을 거쳐 거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주크 레이더는 120km 밖의 적 항공기를 포착할 수 있으며 동시 교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기존의 레이더보다 400% 향상되었고 자동 지형 추적 기능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파일 연의 수가 9개로 늘어나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도입해 기동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조정석에는 2개의 디스플레이를 추가하였고 기체의 재질에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여 경량화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기체의 수명이 기존 2500시간에서 400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미그 29의 실전 기록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군 소속의 미그 29 5대가 일방적으로 격추당하였고 코소보 분쟁 때도 6대의 유고슬라비아군 미그 29가 F-15와 F-16에게 격추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미그 29 자체의 성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주변 레이더의 도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그 29는 원래 소련 내에서의 제공권 장악과 요격 임무를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소련의 공준정 개념은 전투기가 철저히 지상 관제소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 레이더의 정보를 통해 제한된 작전만 수행하고 복귀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나 유고슬라비아는 이러한 지상 레이더가 부족하거나 이미 파괴된 상태에서 조기 경보기의 도움을 받는 미군의 전투기를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서 전투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이 통일되자 동독 소속의 미그 29로 미군 전투기와 모의 훈련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F-16과의 근접전에서 미그 29가 미사일을 먼저 날리는 등 우세한 모습을 보였고 미그 15와의 가시거리박 전투에서도 1대1의 전투에서는 일부 우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미그 29는 지금까지 1600대 이상 생산되었으며 약 30여 개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현재 4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22대를 소련으로부터 직수입하였고 이후의 기체들은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였습니다. 북한은 미그 29를 평양 지역의 영공 방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그 29는 부품 수급이 어렵고 연료 부족으로 조종사들이 훈련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북한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전투기인 만큼 다른 기종들보다 관리와 운용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2007년 새로운 미그기를 개발했습니다. 미그 35라 불리는 이 새로운 전투기는 기존의 미그 29를 개량한 수준이 아니라 다시 재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현대 전투기의 추세인 A사 레이더를 장착한 것입니다. 일반형 레이더는 160km의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성능을 강화하면 250km까지 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그 35는 수호의 27에 밀려 아직까지 수출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미그 29는 냉전 기간 동안 공산권 국가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전투기에 밀려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미그 29였습니다.